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심상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필이면 미세먼지 심각한 날에. 우리 국민들 마음이 미세먼지로 매우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도의 고생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35만, 어떤 언론들은 232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2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올리셨어요. 청승맞게 왜 이리 자주 울컥하는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국민들께 너무나 참 감사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감사했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누차 네. 단호한 국민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대통령의 꼼수다마 하나로 비박은 박심과 민심을 왔다 갔다 하고 네. 또 야권 중에서도 일부는 주말에는 광장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국회에 들어오면 또 협상에 매달리고 네.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국민의 뜻을 그래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은 네. 우리가 주권자로서 마지막 책임자로서 끝을 보여주겠다 이런 각오로 그날 다 나오신 거예요. 네.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위대한 국민입니까? 너무나 감격적이고 또 우왕좌왕하는 국회가 너무나 죄송했고 또 너무나 감사했죠. 늘 그 광장에 나가서 네. 우리 저와 정의당의 판단과 행동이 옳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네. 또 많은 시민들의 격려, 응원에 힘입어서 또 이 국회에서 그 위태로운 국회를 뚫고 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외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 6주째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촛불 집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미국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트럼프를 날릴 수 있겠다, 날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아랍에서는 알자지라 같은 데에서 저렇게 평화적으로 좀 했더라면 우리도 아랍의 봄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뭐 매주 생방송으로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를 보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촛불 집회를 의원님께서는 좀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다 그래요. 너무 이상하다. 나치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어떻게 200만 명이 한꺼번에 나오냐. 이런 비판도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정권이 추락시킨 국가 위신을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시 세우고 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에 인식에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납득하기 어렵죠. 네. 200만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매주 나온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 하나도 부서진 게 없고 네.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평화 집회 거기다가 아주 절제된 분노 네. 이런 것들이 뭐 어디 그 드라마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석하기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TV를 보다가 보니까 터키 기자가 자기 나라에 이걸 송고하면서 네. 예. 언론 통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국민들을 억누르는 권위주의 통치 국가라든지 네.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정권들이 네. 이 지금 대한민국의 평화 시위 바이러스가 이 민주주의 바이러스가 옮겨 붙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외신을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애독하는 외신이 몇 개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 네. 이코노미스트, 네. 그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인데 그 세 개가 다 즉각 탄핵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즉각 퇴진을. 즉각퇴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영향을 많이 주는 언론이 다 즉각 퇴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네. 생각해서라도 빨리 퇴진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한 달, 두 달 사이에 35조 원의 손실이 있었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요.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6주째 그 세계가 놀라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촛불 집회를 좀 수입해다가 어떻게 좀 자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촛불 집회에서 정치인들이 외면받는 현상들이 주말에 생겼어요. 문재인 전 대표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분이 대구에서 또 광주에서 연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혼돈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서는 네. 정치 리더들이 반발짝 앞서서 이끌어주기를 바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눈치 보고 또 계산하고 주말에 그 광장에 나와서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뒷북치고 네.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서 뭐 이제 특히 안철수 대표 예를 들면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퇴진, 네. 뭐 탄핵 다 내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다. 네, 예.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얹으면서 네. 뭐 무리한 경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듣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들이 우리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는 투명 인간이야, 투명당이야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네. 아무튼 지금 이 판에 네. 정말 국민들께 겸허하고 네. 비장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먼저 했다, 우리가 먼저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경쟁하는 거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숟가락 정치 하지 마라. 네. 뭐 숟가락 정치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국민들이 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매우 식상하고 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미 국민들이요 다 정보를 갖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촛불 집회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데 마치 국민들을 모르는 것이냐 이렇게 상정하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용납을 못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국회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일주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촛불 민심을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동안의 경론 끝에 결국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40명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도 최소 3명 이상은 탄핵에 찬성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선 비박계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난 주말에 국민들의 수고가 만들어낸 결과죠. 아하. 지난번 그 6차 촛불 집회가 네. 250만 가량 네. 이렇게 뭐 230만 이야기하는 네. 분도 있지만은 네. 뭐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인 이유는 네. 바로 박심과 민심에서 아직도 소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비박계를 겨냥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야3당 공조 확실하게 해서 네. 비박계를 견인해야 될 야당 내에서 서로 균열이 생기고 네. 서로 공격하는데 그 바쁜 이런 네.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명확하게 입장을 다시 한번 경고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막 그 뜻을 비박계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당연한 귀결이죠.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네. 벌써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다 지역구 네.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9일 날은 새누리당의 운명의 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네. 정치적 생명을 가르는 날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탄핵에 동참해라. 네. 이게 12월 3일 광장에 나온 국민들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부한다면 네. 이제 정치 그만둘 사람은 거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비박계 지금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네. 상당 부분 지금 갈등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여의도로 네. 촛불이 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마 300명 국회의원 하나하나 국민의 대리자로서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지를 점검하려 할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새누리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네. 국민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민심이 훨씬 세니까 촛불 민심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결국 그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 비박계를 견인해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그것도 있고요. 네. 야삼당이 네. 뭐 대통령이 뭐라 하든 간에 간다. 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3당 대표 회담을 하면서 네. 박지원 원내대표하고도 설전을 많이 네. 했는데요. 비박계가 야당들의 설득 여부에 따라서 네. 자신들의 그 찬탁 뭐 반탁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대단히 착각이다. 착각이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지난주에도 비박계 설득 문제를 자꾸만 그 탄핵 결단의 네.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네. 그것은 그 국민의당이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 3일날 국민들이 결정해 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네. 결국은 국민들의 네. 뜻을 비박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서 결정 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제부터 국민의당이 우리가 9일날 표결하자고 한 게 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아니, 틈을 못 참고 예. 그 틈을 못 참고 네. 또 숟가락을 얹어서 네.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3일날 우리 국민들이 또 그 추운 날씨에 광장으로 나오는 수고를 한 네. 데는 국민의당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럼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지금은 오늘부터는 아니겠지만 오늘부터는 김동철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지만 지난 4일까지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박지원 대표가 한 건데요. 박지원 위원장이 끊임없이 비박계가 탄핵으로 오게 하려면 설득을 해야 되고, 마치 비박계가 이번 탄핵에 키가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하고 움직였어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3당 대표회담이나 또 여러 자리에서 네. 오간 얘기들에 대해서 또 3당이 좀 확고하게 공조하고 네.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감싸고 힘있게 가라. 이게 네. 국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이러저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즉각 탄핵을 이렇게 늦추게 되게 된 원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은 야3당이 네.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 주체가 되라. 네. 확고하게 야3당이 이 국면을 끌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3당이 국민의 뜻을 얼마나 확고하게 수행하느냐. 네. 그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네.
비박계도 결국은 피의자 박근혜를 선택할 것이냐, 국민을 선택할 네. 것이냐 갈등하지 않을 수 없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거다. 네. 거기서 비박계가 흔들리면 우리 국민들이 책임져 주겠다. 이게 국민들의 전 뜻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야3당의 책임 있는 어떤 그 공조보다도 네. 비박계한테 가서 결제 맞는데 급급했던 거 아니냐. 그러다 국민의당, 보니까 박지원 그렇죠. 대표. 예. 그러다 보니까 비박계가 국민의당이 우리 편에 와 있는데 굳이 야3당 쪽에 설득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2일날 비박계가 참여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그 박지원 원내대표의 진단이 뭐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을 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때 지적한 얘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쨌든 야3당이 네. 어떠한 협상도 없이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9일날 간다. 네. 이렇게 이제 의지를 모은 만큼 네. 뭐 더 이상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기 네. 때문에 조금의 어떤 이 동요도 네.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오늘부터 네. 지금 뭐 우리 당을 포함해서 다 네. 국민과 함께 탄핵 가결에 네. 모든 것을 걸고 지금 힘써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3.1 촛불 이후에 야3당이 좀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화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 이제 그 취임 100주년 네. 기자회견이 있으시다 하고 네. 또 국민의당은 또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바뀌고.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뭐 빠르면 내일 오전 정도에 네. 저희가 다시 만나서 그 지난 12월 3일 날 표출된 네. 민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리고 또 앞으로 뭐 대통령 담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네. 교란 작전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네. 점을 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열차에 네. 속지 않은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교란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뭐 언론사 편집국장 또는 뭐 정치부장 간담회 같은 걸 열어서 사실 해명할 건 해명하고 입장 밝힐 거는 밝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테면 내일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4일 날 촛불 민심 네.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 권력이 네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가지를. 예, 정치권에 명령한 게 네 가지예요. 네. 하나는 뭐냐면은 춘사월 명예퇴진 네. 그 불살라 버렸습니다. 안 된다. 예, 불살라 버렸어요. 네. 지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네. 대통령의 명예 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 명예를 살려야 된다는 게 네. 국민들의 뜻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아니라 국민의 명예를 살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춘사월 명예퇴진이 아니라 즉각퇴진해야 즉각 된다. 퇴진. 두 번째 네. 즉각 탄핵해야 한다. 즉각 탄핵. 네. 그래서 이 탄핵 열차에서 네. 동참하지 않거나 또는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그런 정치는 이제 정치 그만둬라.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촛불이 이제 청와대를 넘어 국회를 뚫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저는 9일은 새누리당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대통령 이 수사를 계속 거부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은 대통령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반드시 강제 수사, 네. 구속 수사 네. 이것을 국민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감옥 가야 된다. 네. 감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장에 지금 형사소추는 면제된다 하더라도 네. 반드시 대면 조사, 네. 그다음에 체포 조사 네.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네. 된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뜻이고 네 번째로는 네. 시민혁명은 박근혜 퇴진의 끝이 아니라 네. 시작이다. 그래서 이 낡은 기득권 질서를
혁신하는 데까지 네. 개혁하는 데까지 시민혁명은 계속돼 나갈 것이다. 이런 선언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퇴진뿐만 아니라 네. 낡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다양한 그 시민적 요구들이 네. 많이 슬로건으로 붙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지난주에 달라진 구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선 정치 과정을 좀 여쭙겠습니다. 9일 탄핵이 가결될 전망이 매우 높은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탄핵이 가결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바로 정지가 네. 되는 거죠.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검토가 일찌감치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선 후퇴론, 대통령의 이선 후퇴론이 나올 때부터 얘기가 됐었던 건데 네. 내각 총사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우선 네. 이 과도정부 가장 좋은 과도정부는 네. 가장 짧은 과도정부가 가장 좋은 과도정부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기간을 짧게 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리고 과도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하면 안 된다. 예. 어? 그러니까 이 과도정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 네. 뭐 총리를 야당에서 하고 뭐 장관들을 나눠서 하고 네. 그래서 뭐 마치 많은 것을 네. 할 수 나누는 있는 것처럼 네. 바로 이런 그 허황된 그런 마음들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의 예. 질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래서 예. 저는 그동안 황교안- 그걸 꽂고 딴 생각을 한다는 황교안 거죠. 예. 직무대행 체제가 직무대행 체제의 역할을 네. 일상활동과 다음 선거 준비로 최소화하고 중요한 것은 황교안 내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탄핵 소추 이후에 국회가 할 일이 막중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오히려 국회 역할.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네. 해야 되죠. 그 관련 법들도 내야 되고 또 낸 법들도 해결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정경련 해체를 비롯한 네.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입법들 예. 해야 되고요. 예. 또 이번에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그 수많은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네. 빠른 속도로 국회가 따라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그 재산 네. 불법 그렇습니다. 재산을 환수도 해야 해야죠.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세월호 7시간 규명됨에 따라서 네.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네. 후속 조치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황교안 그 과도 총리 내각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는 버리고 그 역할은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회가 네. 해야 될 자기 역할에 속도를 내서 네. 박차를 가하고 그것을 가지고 황교안 총리를 견인하는 이런 국정 운영을 고민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새로 구성될 거국 내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된다. 중립 내각, 과도 내각에 대해서는 그냥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거죠. 헌재 결정 문제. 조건 없이 뭐 총리 및 다 사퇴를 한다면은 네. 야당에서 과도내각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 없이 다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발 야당에서 그 꿈은 깨야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네. 거기까지 바라지 말고 네.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도 박근혜 대통령 지휘를 받는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최소화하고 네. 오히려 국회가 주도성을 발휘해서 네. 네. 지금 그동안에 밀린 숙제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빨리 추진하면서 네. 황교안 총리 체제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탄핵은 전체 180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전체 네. 과정이. 그리고 이제 일단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수사받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갈 텐데 이게 조기 대선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1월 말에 헌재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시기를 특정하는 건 빨리 하면 좋겠지만은 네. 저는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특검으로 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헌재에서 네.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일정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이야말로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아주 단호한 네. 명령, 탄핵에 대한 명령을 가장 명심해야 될 때가 헌재라고 봐요. 네.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게 정략적인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가 네. 여야 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절대 다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와 상관없이 네. 헌재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적인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것도 뭐 분명히 그 지금 입증돼 있는 바가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지금 그 제로 상태다 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 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헌재는 바로 저는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일정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정치가 늘 이제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그 탄핵 이후에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떡고물들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또 야당 간의 분열, 또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 간의 또 뭐 일종의 이제 협상, 그래서 뭐 개헌 국면으로 또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권자들이 예전의 주권자들이 아닙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개혁 그리고 주권자들이 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가를 계속 눈여겨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면을 활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또 정치적인 그 뭐 판을 바꾸려고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거나 세력을 도모하는 이런 시도들은 국민들로부터 단죄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정치개혁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금과 같은 국민이 몇 차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국회의 책무를 계속 이렇게 회피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게 과연 민의의 전당이냐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개혁이라면 그건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 뭐 개헌 이런 것이라면 아마 저는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보는데요. 개헌을 빌미로 해서 뭐 제3지대 창출이라든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다시 부활의 어떤 뭐 꿍꿍이를 그런 내포한 그런 시도라면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개헌을 무조건 부정한다기보다 진짜 필요한 정치개혁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 진짜 개헌, 가짜 개헌 국민들이 갈라낼 거라고 봅니다. 탄핵보다 탄핵 이후가 더 걱정이다 이런 국민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다. 착착 진행될 거다. 늘 이제 고민되는 게 각자의 어떤 계산,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야당. 뭐 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말 갖고 이제 표 주고 이제 그럴 단계는 지났다고 봐요. 뭐 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른바 뭐 싱크로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정의당부터 새누리당까지 싱크로율로 따지면 거의 90% 이상이 같습니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구의역 19살 꽃다운 우리 아들이 지하철에 치여 죽었을 때 다들 정치권이 쫓아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 정의당부터 새누리당까지 온갖 법안을 다 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 지금 하나도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연 우리 국민들만큼 절박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 문제 아니고 내 집안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은 취직할 때 있고 내 자식은 뭐 아무리
비정규직이 많더라도 내 자식은 비정규직 될 일 없고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에서 느긋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절박한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자기들 문제인 것처럼 절실하게 이 문제를 대변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통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독선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독선 정치라는 것은 그 개인의 어떤 성품이나 뭐 성격 탓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탄핵을 원했던 국민들이 촛불로 계속 의사를 주권자의 명령을 표출해 오셨는데요. 이를테면 9.1 탄핵이 가결되면 촛불 민심은 꺼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후에도 계속 이를테면 정치가 잘못할 때마다 뭐 이렇게 표출하는 장이 마련이 될까요? 그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한 달간 정말 위대한 역사를 써온 국민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촛불을 보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절제된 분노 표출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행동하는 양심이었어요. 무서워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독재 정권의 칼날이 무서웠기 때문에 움츠렸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화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됐던 것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적 참여가 민주주의 보루다. 참여를 주장했다. 참여를.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촛불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서서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이 빛난 그런 저는 그 촛불이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최종 결정자다. 위임을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더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그리고 국회를 보니까 또 각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문제인식이 강하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박근혜 게이트 뚜껑을 열어보니까 낡은 정경유착의 뿌리가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검찰의 그 정치 검찰의 조력이 또 이런 국정농단을 비호해 왔고 그동안에 새누리당의 그 청와대 방탄조끼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이런 그 집권 세력이 또 이 국정농단의 공범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벌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더 나아가서 언론개혁, 교육개혁 이 모든 개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이 낡은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바로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가 됐고 가장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됐고 청년들이 이 팔팔 지금 야망을 키워야 될 그 나이에 헬조선을 울부짖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거냐. 그동안 정치권에 맡길 수 없다. 저는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근본적인 개혁의 정치 에너지를 만들고 국민들의 그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확고부동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그 걱정보다는 그 새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게 훨씬 더 커지셨다. 그러니까 지난번 인터뷰에는 절망과 한숨과 한탄이 많았다면 어쨌든 이 탄핵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뭔가 기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정치에서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열망을 좀 표출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저희 방송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동포들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나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가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9.1 탄핵일까지 닷새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동시에 새누리당의 운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그동안 소수정당으로서 많은 좌절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그 국민들과 함께 해왔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최종 대한민국의 책임자로서 책임의식이 빛나는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서 더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시대 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면 대한민국의 주류 정당, 집권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또 한없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이제 탄핵이 끝나면 정치권에서는 명실상부 이제 대선 흐름을 좀 잡게 될 텐데요. 정의당에서는 심 대표님 출마 안 하십니까? 저희 이제 9.1날 탄핵 소추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나면은 어차피 지금 헌법에 의한 네. 그런 정권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도 한편으로 뭐 중심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네.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또 한편으로 조기 대선 준비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 심상정 대표님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